내신 컷이 굉장히 높았어. 그럼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원 경향이 떨어지죠. 그래서 업다운이 되기 심하죠. 요번에 내신이 낮았어. 그럼 요번에 교육학과 또 반드시 몰릴 겁니다. 자, 3월 26일부터 이제 성균관대가 학교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성균관대 교과 전형에서 교육학과 70% 것이 4.95였습니다. 작년에 50% 것, 70% 것이 1.3대, 1.4대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70% 것이 교과 전형인데 4.95가 됐다라는 것은 참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컷이 굉장히 높았어. 그럼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원 경향이 떨어지죠. 그래서 업다운이 되기 심하죠. 요번에 내신이 낮았어. 그럼 요번에 교육학과 또 반드시 몰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바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죠. 내신만 갖고 뽑는 교과 전형의 경우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갖다 발표를 하죠. 그런데 이제 더 경쟁이 치열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같은 경우도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문이나 자연에서 각각의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각 전형별로 그 다음에 일반고 비율과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대략 위치를 갖다 알 수가 있는데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큰 차이를 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와 서강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사고에서 자사고 쪽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문계와 자연계열에서 일반고 비율과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대학 어디가에서 50% 것과 70% 것을 갖다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갖다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예상 내신 컷을 갖다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들이 발표한 일반고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보겠습니다. 일반고 비율이 얼마죠? 성균관대 일반고가 60.6%, 특목고 자사고가 39.4%였죠. 서강대는 일반고가 60.2%였고 특목고 자사고가 39.8%였어요. 확실히 일반고 비율이 6대4로 높죠. 근데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 비율이 48.1%였고 특목고 자사고가 51.7%였어요. 그러니까 서강대, 성균관대에 비해서는 한양대가 조금 더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높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각 전형별로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갖다 발표를 하는데 서강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전형별로 그죠?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이 부분들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갖다 알아야지만이 인문과 자연 쪽에 비율이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아셔야지만이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하는 50% 컷하고 70% 컷을 갖다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갖다 정확히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자 마련을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특목고 자사고에서 성균관대 계열 모집, 학과 모집을 보면 영재학교가 얼마냐면 0.9%였고 과학고가 2.3%였고 외고 국제고가 26.4%죠. 그 다음에 자사고가 얼마였죠? 9.9%입니다. 서강대는 영재학교가 얼마냐면 1%고 과학고가 2.9%고 외고 국제고가 24.3%고 자사고가 11.7%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서강대는 비슷한 선발을 하고 있죠. 학교별의 차이가 외고 국제고를 좀 많이 뽑고 자사고가 있고 영재학교 과학고는 약간 좀 적고 이렇죠. 근데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 과학고가 합쳐서 10% 정도가 되죠. 4.9%, 5.1%가 되고 오히려 외고 국제고의 비율이 16.5% 좀 덜하죠. 근데 이제 자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죠. 25.2%. 요런 합격한 학교들의 어떤 구성 비율이 요런 정도의 차이점을 갖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어디냐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성균관대가 인문계에서 469명을 모집을 하고요. 자연계열에서 578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비율이 얼마가 되죠? 인문계열이 45%가 되고 자연계열이 55%가 되겠죠. 그럼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고 비율 60.6% 중에서 45%와 55% 적용을 하면
인문은 대략 27.3%가 되고 자연은 33.3%가 될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비율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일부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전 페이지에서 봤던 자, 성균관대 외고국제고의 합격자 비율은 26.4%고 전 대부분 다 문과겠죠. 자사고 9.9% 중에서 45%죠. 0.45를 보면 4.4%가 될 겁니다. 인문이 얼마였죠? 인문의 일반고가 27.3%였죠. 이렇게 보면 일반고 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얼마가 되냐? 27.3대, 그죠? 외고국제고와 자사고를 갖다 합친 30.8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거의 그 뭐 27.3대 30%니까 조금 더 특목고 자사고는 높기는 하더라도 거의 5대5 정도의 어떤 비율을 보이죠. 그런데 이제 자연계열은 다르죠. 자연계열은 영재고 가고가 3.2%였고 자사고 9.9% 중에 55%니까 5.4%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일반고 비율이 얼마였죠? 33.3%였죠. 그 일반고 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얼마냐면 33.3 대 8.6으로 월등히 어떤 쪽이 많죠? 자연계열은 일반고 비율이 높다라는 걸 갖다 성균관대는 아실 수가 있겠죠. 요번에 이제 서강대를 보겠습니다. 서강대는 인문이 335명이고 자연이 239명입니다. 이 비율을 보면은 인문계열이 58%고 자연계열이 4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고 비율이 60.2%였는데 이걸 갖다 58대 41로 나눠보면 인문이 얼마죠? 34.9대 자연이 25.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외고국제고가 24.3%, 자사고 11.7% 중에서 어디죠? 인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58%니까 얼마가 6.8% 정도 되죠. 그래서 일반고가 34.9대 외고국제고와 자사고를 갖다 합친 비율이 31. 얼마가 돼 1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문계열도 일반고 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5대5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자연계열은 다르죠. 자연계열은 영재고 가고가 3.9%였고요. 자사고 11.7% 중에서 얼마 42%니까 4.9%죠. 근데 일반고 비율이 얼마였죠? 25.3%였죠. 그래서 일반고 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얼마가 된다? 25.3 대 8.8. 월등히 서강대 같은 경우도 자연계열은 어디가 많다? 그죠? 일반고 비율이 많다라는 걸 사실을 갖다 아실 수가 있겠죠. 요번에 이제 한양대를 보겠습니다. 한양대 인문계열은 387명이었고요. 자연계열은 얼마? 475명이었어요. 그럼 이제 일반고대 인문계열 대 자연계열의 비율이 45대 55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고 비율 49.3% 중에서 인문이 22.2%고 자연이 27.1%가 되니까 여기서 일반고 22.2대, 일반고 대 특목고 자사고 비율 앞에 있는 학교들처럼 이렇게 해보면 얼마가 된다? 22.2 대 27.8.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한양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조금 더, 그죠?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연계열을 보면, 자연계열은 영재고 가고가 10%고, 그죠? 자사고가 13.9%였죠. 근데 일반고 비율이 27.1%였죠. 이걸 보면은 일반고 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어서 여기선 자연계열에서 일반고 비율이 역으로 특목고 자사고보다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갖고 대학 어디가에 발표한 50% 컷을 갖다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물론 이제 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서성한 학교장 추천 전형을 갖다 한번 올해 이제 바뀌는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인원이 20명이 됐죠. 10명에서 20명으로 변경했고 재학생만 되죠. 명칭도 고교장 추천이 지역균형으로 전형이 됐죠. 전과목 반영, 국영수사관에서 전과목이 반영이 되면 내신이 이제 더 내려가겠죠. 그죠? 근데 최저가 완화됐어요. 최저가 완화됐던 3합6에서 3개 각삼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이 높아질 요소겠죠. 그러니까 내신 높아질 요소와 내신 낮아질 요소가 하나씩 상충하기 때문에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추천이 10% 재학생만 됐고 수능 최저가 각 1등급씩 완화가 됐죠. 3합 7이 됐죠. 그 소프트웨어나 글로벌 경영 이런 데는 3합 6이 됐고요. 한양대는 변경 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서성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서강대 거의 변경 사항 없고요. 성균관대는 이제 학과모지 의예과에서 3배수에서 5배수로 변경된 거. 그 다음에 학과모지 2단계 면접이 20%에서 30% 변경되면서 면접이 좀 강화됐다라는 사실을 갖다 아실 수가 있겠죠. 의대하고 사범대학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인재 전형이 신설이 됐고요. 요것이 이제 뭐 학생부 종합에서 근데 큰 변화가 없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예상 컷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제 보시면 재밌는 것이 이번에 뭐냐면 교육학과에서 얼마였죠?
5명이 11.4대 1일 때 2022년도 입시에서 얼마냐 1.30, 1.35였거든요.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과 전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학생들이 한쪽에 몰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몰리면 겁나서 내신이 몰렸으니까 내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겁나서 지원을 갖다 덜 하게 되죠. 그럼 내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이번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성균관대 교육학과였습니다. 그러니까 11.4대 1인데 6.6대 1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6.6대 1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충원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설명회에서 발표한 것이 70% 것이 얼마 4.95였다고 합니다. 4.9. 그럼 올해는 이제 야 이게 교과 전형이 4.95였어. 그럼 이제 교육학과로 확 몰리겠죠. 그 내신이 다시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 1.4대, 1.6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인원은 바뀌었지만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명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40명에서 5명인가로 줄어들었죠. 5명이 줄어들었는데 그때는 학교 그 교과 전형에 40명이었고 그 다음에 5명으로 요번에 2023년도 입시에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70%까지 1.53이었대요. 그러니까 40명일 때 70%까지 1.51과 비교해서 보면은 거의 큰 차이가 없죠. 그죠?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가죠? 교과 80에 서류평가 20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평가 20에 대한 영향력이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뭐가 있어지냐면 이제 그 수능 최저가 완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이제 조금 더 높아질 경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냐면 서류평가 20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 있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것은 이렇게 이제 했고요. 공학계열 같은 경우도 70명일 때 50%까지 1.61, 70%까지 1.68이었죠. 전자전기 25명일 때 50%까지 1.63, 70%까지 1.69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기전자 5명이었죠. 경쟁률도 11.2대 1이었고요. 근데 요번에 얼마였냐? 70%까지 학교에서 발표하기에는 1.85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할 수가 없죠. 25명에 5명밖에 할수록 내신이 확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70%컷이 얼마였대요? 1.85였대요. 이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쟁률도 11.2대 1이었는데 뭐 3학년이라는 수능 체제를 못 맞췄거나 또 빠져나간 애들이 많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70%컷이 이제 어디야 1.85로 그 형성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학이 발표한 겁니다. 성균관대에서 요번에 2023 입시 자료를 발표한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그냥 가장 노멀하게 이 정도가 50%컷하고 70%컷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스카이나 마찬가지로 인기학과 좀 비인기학과를 넣어갖고 이렇게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교과 전형조차도 이렇게 높고 낮고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성균관대 계열 모집, 학과 모집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가 없죠. 그죠? 큰 차이가 없고 이제 인원이 자연과학이 45명에서 55명, 그 2022년도에 비해 늘었죠. 140에서 152명 늘었고 제가 볼 때 이제 학과 모집도 30명에서 뭐 약되는 자 똑같죠. 그럴 때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은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성균관대에서 이제 변수가 있죠. 성균관대에서 변수가 어떤 변수냐면 이제 성균관대에서 개인 역량을 물론 그동안에는 전공적합성과 계열적합형을 봤는데 전공적합성과 계열적합형의 용어 대신에 이걸 안 쓰기로 했다. 그래서 뭘 쓰기로는 탐구 역량을 갖다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일반고에서 성균관대를 갖다 준비하시는 학생, 일반고 비율은 높죠. 그러면 이제 탐구 역량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반드시 그러니까 그건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생들이 보통 전공적합성, 계열적합형 이렇게 하면은 학업적 역량이 나타나 있지 않는 탐구 활동, 그냥 활동들을 했거든요.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작년에 연세대학교도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표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인 평가 항목에서도 전공적합성이라는 용어를 갖다 뭘로 바꿨죠? 진로 역량으로 바꿨습니다. 전공적합성에서 진로 역량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전공 계열의 맞춤형 활동을 강조한 전공적합성보다는 대학 수학이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의미하는 진로 역량이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대학 수학이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이 뭘까요?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서 내가 해당 학과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과에 대한 과목들을 갖다
심화도서 읽고 그다음에 교양도서 읽고 심화도서 읽고 전문서적 읽으면서 공부하고 거기서 관심 있는 걸 갖고 학문 영역에 탐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적 역량이 바탕이 돼 있지 않는 이런 뭐 전공정학생의 활동은 높은 평가를 못 받을 거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뭘 해야 된다? 깊이 있는 어떤 이제 탐구 활동, 학업적 역량이 나타난 탐구 활동을 갖다 나타낼 것이 이번에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기학과, 비인기학과에 대한 내신 컷을 갖다 한번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서강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면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선출 방식은 등급 계산이 최고점이 등급 나오는 게 이제 800점인 거고 비율 A, B, C 과목이죠. 최고점이 10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봉사, 출결 이런 게 이제 100이죠. 그러니까 석차 등급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이제 단위수 곱하기 그 등급을 한 다음에 총 단위수로 나눈 걸 한 다음에 내 등급이 1이야. 1등급이면은 9에서 1등급 빼면 8이죠. 8 곱하기 100은 800점 만점에 1.00이면 이겠죠. 내가 내신이 2등급이야. 그 총 그러면 9 빼기 2하면 7이죠. 7 곱하기 100이면 70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급 계산은 석차 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 계산은 뭐냐면 성취도와 성취 비율인데, 자, 취도 성취 비율을 이해하고 밑에 있는 하단을 다 더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A 비율이 20%야. 나머지가 이제 그러면은 B하고 C가 합쳐서 80이겠죠. 그럼 내가 A를 20% 맞았으면 2분의 20 하면 10이죠. 10에다가 아래 하단 비율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성적이 몇 점이 얼마가 되죠? 90이 되는 거예요. 근데 A가 20인데 내가 B를 맞았어. 근데 B가 40이야. 그러면 이제 20, 40에다가 C가 40이겠죠? 그러면은 A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으니까 B에 해당하는 비율 40을 2로 나누면 뭐가 되죠? 20이 되죠. 그 다음 밑에 있는 C에 해당하는 비율 40을 더하면 60이 내 성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반영 과목 환산 성취 비율에다가 그걸 갖다 다 2로 나누라는 거예요. 2로 나누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되면 두 과목만 갖고는 100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두 과목을 갖다 A, B, C 과목을 갖다 들었는데, 자, 둘 다 A가 10%야. 그런 10%야. 내가 A를 맞았어. 그래도 A가 10%인데 2분의 10이니까 5잖아요. 밑에 90이 있겠죠. 둘 다 95겠죠. 근데 95 더하기 95 한다면 2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10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근데 나누기 무조건 2거든요. 과목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3개 과목 이상을 들어야지만이 100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가 있죠. 여기서 아까 등급 계산은 너무 명확한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자, 내가 A 맞고 B 맞고 C 맞았어. 성취. 그럼 여기서 2분의 40이죠. 거기다가 B, C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인 거죠. 내가 여기서 B를 맞았어. 그 2분의 35에다 C를 더하는 거죠. 그럼 62.5예요. 근데 이제 C 과목 F 과목이 C였어. 그 2분의 30만 하는 거예요. A, B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겠죠. 요 세 가지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라는 거예요. 그 성적이 내 78.75라고 하니까 웬만큼 서강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세 과목 이상 들은 학생 다 100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볼 때 보여지죠. 그랬었을 때 서강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부분이 요번에 이제 정교과가 된다라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라는 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내신에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내신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마찬가지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나눠갖고 이 정도에 대한 내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학과가 있다고 한다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서강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도 그 인문 같은 경우는 일반고 비율이 얼마냐면 34.9대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율이 얼마? 31.1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요 50% 컷에서 어디냐면 그 일반고 비율과 특목고 자사고 비율에서 인문 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신문방송 같은 경우는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저렇게 1.60, 1. 이런 건 다 일반고 애들이겠죠. 학생이겠죠. 근데 정치외교 2.7, 2.8이면 저런 건 특목고 자사고겠죠. 섞여 있긴 하지만 일반고 비율이 인문에서 조금 더 많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은 25.3 대 8.8이었죠. 서강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25.4 대 3 대 8.8이었으면 월등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50% 컷, 70% 컷을 보면 대부분 다 어디죠? 다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컷. 1등급 때나 2등급 초반대까지 있는 이유가 이제 기계공학은 약간 예외학과도 있긴 하겠죠. 그건 대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 50% 컷하고 70% 컷이 바로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에 있다라는 얘기는 아까
자연 같은 경우는 25.3대 어떤 8.8의 비율로 그 다음에 그 자연 계열의 그 비율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 한양대 지역균형, 교과 뭐 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한양대가 가장 온리 내신만 갖고 보기 때문에 아까처럼 업다운이 심한 데입니다. 굉장히 내신이 높았어. 이런 학교를 잘 노려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올해 같은 게 낮아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양대 같은 이런 교과, 온리 교과만 갖고 뽑는 데 같은 경우에는 3년째 평균 등급을 잘 보세요. 평균 등급 안에 들어간다면 도전적으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업다운이 심합니다. 교과가 되게 높아서 그럼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낮았어 그럼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이렇게 위험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한양대 지역균형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 예상을 해봤고요. 한양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자연이 얼마가 되죠? 일반고 비율이 27.1대,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목고 자사가 23.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기계공학에 대한 부분 일반고 비율이 이렇게 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공학이 이제 1.79, 1.5 이런 건 이제 비인기 학과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인기 있는 학과, 융합전자, 컴퓨터 소프트학과 이런 데들은 이제 50%까지 일반고 비율이 조금 더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특목고 자사고아들이 인기 학과에서는 많이 들어온 경향을 보이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인문은 어떻죠? 인문은 아까 일반고 비율과 이제 특목고 자사고 비율에서 이제 특목고 자사가 조금 더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경제금융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2.52 등급 확 들어갔죠. 근데 경영학 이런 데는 이제 조금 일반고 학생일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70% 컷을 보면 3등급대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대까지는 어디다 일반고일 거고 2등급 중후반 넘어가면 특목고 자사고겠죠. 그래서 이런 비율들을 갖고 봤을 때 이제 우리 학과에서 이것도 이제 3개년치에 대한 데이터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이 학과에 해당하는 입학수 단관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봐고 3년 동안의 추이를 봐갖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요 내신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성은 크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대학들이 평가 요소를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너 무슨 과목 공부했니? 이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과목 이수 여부를 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도 요번에 뭐라고 했죠? 그 미래 입학 전형을 위한 개선 방향, 거기서 얘기할 때 고노현 교수님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에서의 고교학점제와 탐구 활동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성장 과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발하겠다라고 서울대도 얘기했는데, 연대도 작년에 이제 탐구 활동을 탐구력으로 바꿔서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성균관대도 강조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탐구 활동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나타내는 각 그 탐구 활동을 갖다 깊게 나타내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